2086억 배럴,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43%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란입니다. 석유가 넘쳐나는데 화폐 가치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리알화가 15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엔 정부보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GDP의 3분의 1을 삼킨 괴물, 혁명수비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석유 매장량 2086억 배럴, 세계 3위입니다. 1위 베네수엘라가 3030억 배럴,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2670억 배럴, 그 바로 뒤를 이란이 따라가고 있어요. 인구는 9240만 명, 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60%가 39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물가가 1년에 43%에서 많게는 4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앞에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수단, 짐바브웨입니다. 경제가 사실상 무너진 나라들이에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국가가 그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으로 바꿔볼게요. 반도체 세계 1위인데 국민 절반이 월급으로 생활비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청년 실업률은 공식 수치만 봐도 심각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란의 화폐, 리알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월에 달러당 70만 리알이었어요. 6개월 뒤에 90만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50만까지 폭락했습니다. 1년 만에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어제까지 100만 원어치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돈으로 5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도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요. IMF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란이 나라 살림을 겨우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163달러는 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2026년 3월 브렌트유 최고가가 126달러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기름값이 치솟아도 37달러가 모자란 겁니다. 석유를 아무리 팔아도 적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세계은행은 2026년 이란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 부국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니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인플레이션 세계 4위.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석유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사라진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봅시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01년 영국인 사업가 윌리엄 녹스닷이라는 남자가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란 정부한테 계약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석유 채굴권 60년 독점. 이란 땅 밑에 있는 기름을 60년 동안 자기가 다 파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란은 약했습니다. 이미 1813년 골레스탄 조약,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으로 카카스 영토를 러시아한테 통째로 뺏기낀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치외법권까지 내줬습니다. 러시아인이 이란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란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그 정도로 무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석유 계약을 들고 온 겁니다. 이란은 서명했습니다. 7년 뒤인 1908년 5월 26일 진짜로 석유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듬해 1909년 이 석유를 관리할 회사가 세워집니다.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 지금의 BP, 그 영국 석유회사의 전신입니다. 이란 땅에서 뽑은 석유인데 돈은 대부분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시추하고 기름을 퍼올리는데 정작 수익은 런던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기 땅의 기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조선이 일본의 자원을 뺏긴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석유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1907년 8월 31일 영국과 러시아가 비밀 협약을 하나 맺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세 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북쪽은 러시아 영향권, 남쪽은 영국 영향권, 가운데만 중립지대. 이란 정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지도 위에 줄을 그은 거예요. 조선 말기에 열강한테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 당하기만 하는 약소국이 아니었거든요. 기원전 550년에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면적이 550만 제곱킬로미터.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의 유대인을 해방시켜서 구약 성경에까지 이름이 올라간 인물이에요.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영국한테 석유를 뺏기고 러시아한테 땅을 뺏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짓밟혔겠어요. 자기 나라 석유를 자기들이 못 쓰고 자기 나라 땅을 남이 갈라먹었습니다. 60년 동안요. 이 트라우마를 기억해두세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1951년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한 선택이 이란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모사데그는 취임하자마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석유 국유화. 영국이 60년 넘게 빨아간 석유를 이란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란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석유를 드디어 우리가 쓸 수 있게 됐다고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 자원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네 돈줄을 끊겠다는 건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영국 혼자서는 모사데그를 건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였어요. 1953년 8월 19일 CIA와 MI6가 합작 쿠데타를 실행합니다. 작전명 TPA-X.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외국 정보기관이 끌어내린 겁니다. 모사데그는 체포됐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 가장 큰 죄는 이란 석유를 이란인한테 돌려주려 한 것이다. 자기 나라 자원을 자기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죄가 된 겁니다. 쿠데타 이후 팔라비 국왕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시 21세였어요. 어린아미 미국의 뒷배를 업고 독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밀월이 시작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1967년 미국이 이란에 오메가와트 연구용 원자로와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란의 핵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 핵 프로그램의 씨앗을 심어준 게 바로 미국이었던 겁니다. 팔라비는 미국 돈으로 나라를 근대화시켰지만 동시에 비밀 경찰로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쩍번쩍했지만 안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호메인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1964년에 추방돼서 터키, 이라크, 프랑스를 떠돌며 약 14년을 망명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팔라비 국왕은 1월 16일 나라를 떠났고 호메이니가 돌아왔습니다. 이슬람 혁명입니다. 혁명 직후인 1979년 11월 4일 이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52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무려 444일 동안. 1953년 쿠데타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26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미국은 이날을 잊지 않았고 이란도 쿠데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원한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란이 왜 핵에 목매는지 한 가지 사례만 보면 명확해집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2003년에 서방의 요구대로 핵을 포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했어요. 핵만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8년 뒤인 2011년 카다피는 방군에 의해 죽었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 이란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핵을 절대 안 놓으려 하는 겁니다. 혁명으로 드디어 석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되찾은 석유가 다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 혁명수비대 IRGC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혁명 직후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9년 혁명이 끝나자마자 이란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한 겁니다. 이 전쟁이 8년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라크는 머스타드 가스, 타분, 사린 같은 화학 무기를 350표 넘게 퍼부었습니다. 이란 측 사망자만 5,000명, 부상자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라크 뒤에 미국, 소련, 프랑스, 사우디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대주고 정보를 넘기고 자금을 지원한 겁니다. 독가스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란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란은 폐허였습니다. 도시는 부서지고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혁명수비대가 나섭니다. 국가 재건은 우리가 한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대니까 명분이 있었거든요. 도로를 깔고 댐을 세우고 파이프라인을 놓았습니다. 사나의 하탐 아람비아 건설본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란 최대 인프라 계약자가 됩니다. 도로, 댐, 도시교통까지 전부 이 조직이 맡았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건설에서 시작한 혁명수비대는 수출로, 은행으로, 기업 운영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지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IRGC 산하 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 연 매출 120억 달러 이상. 이란 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절반 이상을 혁명수비대가 통제하고 이란 전체 수출의 68%를 이 조직이 쥐고 있습니다. GDP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한국으로 비유해 볼게요.
재벌이 경제를 좌우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IRGC는 재벌의 군대를 합치고 거기에 정보기관까지 붙인 겁니다. 삼성이 탱크도 굴리고 국정원 역할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러면 미국 제재는요? 제재가 오히려 혁명수비대를 더 키웠습니다. 제재로 정상적인 무역이 막히면 밀수가 필요해지거든요. 밀수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혁명수비대뿐이었습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IRGC의 독점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악순환인 겁니다. 자기 국민 석유를 자기 군대가 먹고 있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인데 그 돈이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혁명수비대 금고로 들어간 거예요. IMF가 이란의 예산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163달러는 돼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출은 하루 11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란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22살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도덕경찰에 체포됐다가 사망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발은 2025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이란에서 가장 큰 시장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이 파업이 전국 31개 주, 190개 도시로 번졌습니다. 1979년 혁명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1979년 혁명도 바자르 상인들의 파업에서 시작됐거든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대응은 잔인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전국 인터넷을 차단하고 보안군이 실탄을 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조준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확인한 사망자 목록만 6,634명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는 3,117명이었고요.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3월 8일에는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올라섰습니다. 56살 IRGC와 밀접한 인물입니다. 강경 노선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조가 썩으면 결국 터집니다. 안에서 터지든 밖에서 터지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벌어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이거든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가 이틀 만에 18% 폭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26달러를 찍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느끼는 그 부담, 출발점은 이란의 100년 전 석유 독점 계약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썩으면 그 자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석유가 있으니까 군부가 탐을 내고 군부가 장악하니까 국민한테 돌아갈 몫이 사라지고 제재를 받으니까 밀수 조직이 더 커지는 악순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란이 그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자원이 많으면 잘 산다는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영국이 뺏고 미국이 뒤집고 자국 군부가 삼켰습니다.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쥐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뉴스에서 기름값 기사가 나오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좁은 바닷길 건너편에 100년짜리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기름값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름값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